이번에 해볼 거는 함수, 펑션에 관한 것들인데, 펑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이 펑션 셋업과 펑션 드로우, 이 두 개의 펑션은 그 P5J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함수이죠. 그래서 이 셋업과 드로우라는 함수명은 안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쓸 수 없죠. 우리가 스스로 펑션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펑션을 사용하는 형식은 지금 이런 형식대로 그냥 펑션이라고 쓰고 펑션의 이름, 괄호, 그다음 대괄호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캔버스의 크기를 윈도우 위드, 윈도우 하이트로 만들어 줄게요. 하고 백그라운드를 드로우에 하지 말고 셋업에서 하고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그려볼 거냐면, 예전에 우리가 동심원을 그린 적이 있는데 동심원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뭐 한 10개의 동심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나는 여기서부터 i가 10개부터 4개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하고, 그다음에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잘 보이게. 그다음에 b는 8초, b는 말고 높이를 일단 평소에 블랙으로 잡고, 블랙으로 잡고, 그다음에 립스 하고 세트에다가 이렇게 화이트. 이 동심을 하니까 i에다가 곱하기 간격을 잡겠죠. 그러면 10간격 정도가 10간격 정도 동심을 10개를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10개의 동심원이 그려지겠죠. 0에서부터 10 간격으로, 10 간격이 잘 안 보이니까 20 간격으로 이렇게 동심원 10개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 동심원이 보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을 채우잖아요. 25 00로 색을 채우면 어떻게 되냐, 저장을 해볼게요. 노 필이 아니죠. 아니, 이거 뭡니까? 필 해서 동심을 채워보면 하나만 보이죠. 당연히. 왜냐, 0에서부터 10개까지 그렸으니까 가운데 있는 거는 덮여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색을 칠해도 동심원의 그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거꾸로 그리는 거죠. 10에서부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혹은 클 때까지 i 마이너스로 해주면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신에 0까지가 아니라 1까지겠죠. 0보다 클 때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0일 거면은 그냥 같을 때 해주면 이제 0, 여기 가운데 점 찍혔죠. 0에서부터 큰 거에서부터 0번째까지 쭉 그 11개가 그려지는 거죠. 이 동심원이. 그런데 이 동심원들을 이제 여기저기에 막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카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거를 블루로 해주고, 0 블루라는 뭐 색깔은 별로 좋진 않지만 이거를 200에 400에 뭐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다른 동심, 다른 위치에. 그리고 뭐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이것도 뭐 4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동심원들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보면은 이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건데 우리가 바꿔준 게 그 동심원의 위치와 크기, 이거를 바꿔준 거죠. 뭐 이것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수, 동심원의 개수 이렇게 12개, 이건 10개, 밑에 있는 거는 그렇죠. 이걸 조금 더 오른쪽으로 600에 400 이렇게 해가지고, 400은 또 똑같은 위치니까 200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이렇게 동심원을 그렸는데 위치와 개수와 크기 이렇게 바꿔줬죠.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그리면 여러 개의 동심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코딩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두고 뭐 이런 등등을 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드로우 리플이라는 펑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여기로 갖다가 붙여줄게요. 얘는 지우고요. 붙여주는데, 우리가 아까 뭐를 바꿔줬냐면 이 위치 바꿔줬죠. 그러면은 이 위치를 바꿔줘야 되니까 이 위치를 변수화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함수를 불러드릴 때.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 변수들, 그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 리플을 그릴 때 어떤 데다가 어떻게 그리고 싶으냐는 것을. 그래서 x의 위치, y의 위치, 그다음에 몇 개를 그릴 건지, 그걸 이제 뭐 예를 들어 스텝스, 그리고 간격, 인터벌 등등으로 해주고, 얘를 스텝스, 그 다음에 여기 x 위치, y 위치, 이거 인터벌, 이렇게 함수화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함수화를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마치 우리가 일립스라든가 렉트라든가 뭐 여기 크리에이트 캔버스, 뭐 백그라운드처럼 함수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드로우, 리플, x 위치니까 중심에다가 10단계로 인터벌을 20 정도 줘서 그렇게 드로우 리플, 그 리플을 그려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컬러는 여기 이 컬러를 쓰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거를, 그럼 이거 컬러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컬러를, 여기 이 컬러는 어떻게 넣어줄 거냐, 여기다가 컬러라는 함수를 쓰고, 우리가 컬러 쓰는 방법 중에서 그 컬러라는 함수 형태의 오브젝트를 쓸 수가 있었죠. 이거를 컬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는 컬러의 함수 형태로 0, 이 레드면 255, 제로, 255, 이렇게 컬러 값을 넣어주면 이제 컬러도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컬러를, 그래서 세이브 해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효과를 하나 주고 싶은데, 컬러로 효과를 주고 싶어요. 이게 지금 좀 보기가 싫어서 노스트로크를 해주고, 뭔가 점점 이제 그 짙어지는 식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알파를 좀 줘서 알파 값이 줄어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컬러 값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게 보면 레퍼런스에서 가서 알파라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알파라는 게 있어요. 알파라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알파가 진짜 값을 받아오는 것이고, 5 컬러에 가보면 여기에 보면 set 알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알파 값을 조정해 주는 거죠. 컬러라는 이 컬러 값이 있으면 그것에 set 알파 하면 알파 값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알파를 세트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컬러를 받아왔으니까 컬에다가 set 알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set 알파 하고, 알파 값이 밖에서 것이 제일 흐리고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255로 완전히 그 알파 값이 없이, 이렇게 그 바깥에서부터 안쪽까지 알파 값이 점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알파 값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형태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스텝스가 10에서부터 0으로 줄어드니까 그거에 따라서 알파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는데 어떤 공식을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공식을. 하지만 그 공식보다 아주 쉬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주 많이 씁니다. 맵이라는 함수입니다. 매스에 보면 나오는데, 이 맵이라는 함수는 굉장히 많이 쓰고 개념을 잘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맵이라는 함수는 어떤 값을 받아서 그 값이 어느 스타트와 스탑 그 구간에 있으면 그 구간에 있는 거를 두 번째 스타트 스탑이 이 구간으로 매핑을 시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운데 있는 점에 알파 값이 255가 되고, 맨 마지막 원의 알파 값이 0이 되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스텝은 10에서부터 0으로 가죠. 그러니까 10에서부터 0으로 가는 구간에 있는 거를 0에서부터 255의 구간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줘라. 중간에 있는 값들을 자동으로. 이게 맵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value라는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고 맵 한 다음에 i라는 값이 10에서부터 0까지 구간으로 가는데, 이거를 0에서부터 255 값으로 매핑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배를 써주는 거죠. 그럼 알파 값이 10일 때는 0이 되고 0일 때는 i 값이 0일 때는 255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0이 돼 버렸죠. 맨 마지막 게 0이 돼 버렸죠. 오묘한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컬러도 다양하게 그래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그 드로우 리플 그래서 400에 200 스텝스는 뭐 20개 스텝을 지금 10개 했는데 20개 하고 인터벌을 아무거나 18 넣고 컬러를 컬러 120 100 25 무슨 색깔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색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팁 하나를 주면 이 컬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컬러가 서로 어울리는 컬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컬러를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많이 봅니다. 쿨러스라는 사이트인데 쿨러스.co 그래서 스타트 제너레이터라는 걸 이 사이트에 가서 제너레이터라는 걸 하면은 이렇게 컬러 컨비네이션을 보여줘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면 이런 조합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원하는 조합이 나오면 여러 가지 컬러 조합들을 내가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이걸 클릭해 보면 여기에 익스플로어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순위별로 트렌딩하는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그런 컬러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컬러 조합들을 잘 어울리는 컬러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하트를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내 라이브러리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컬러들을 보면 여기 값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16진수 값들이죠. 이걸 클릭해 보면 거기에 뭐 RGB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6진수 값을 그대로 쓰고 싶으면 편한 게 뭐냐면 이걸 하나하나씩 따라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편한 게 여기 주소에 그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5개의 값이. 그래서 컨트롤 C 해보면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얘를 저장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샵만 붙이면 되는 거겠죠. 샵 하고 여기 있는 거 하나 컨트롤 C 그다음에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뭘까요? 아 여기 샵을 안 붙였네. 샵 이렇게 해주면 아까 그 5개의 컬러의 그 값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다르게 또 그려보면 요 리플 600에 800 스텝은 25, 4 많이 하고 간격도 60 크게 하고 컬러는 여기 있는 그리고 다시 샵 V 해서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마치 우리가 함수 쓰듯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함수 중에 우리가 자주 쓰게 될 게 바로 이벤트 함수인데, 자, 이벤트 함수를 보면 여기 이벤트 중에서 마우스 쪽으로 가보면 이제 마우스 이벤트들이 쭉 보여요. 여기다 괄호친 게 이벤트 함수들이에요. 얘네는 셋업이나 드로우처럼 미리 설정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은 쓸 수가 없는데, 얘를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마우스 프레스드겠죠. 이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함수는 마우스가 눌렸을 때라는 그 이벤트를 함수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불러지면 이렇게 마우스 클릭할 때 이걸 실행해라, 요 사이에 있는 걸 실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저 이벤트 함수를 마치 드로우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펑션 마우스 프레스드 이걸 써주는 거죠. 드로우 리플 마우스 X, 마우스 Y를 알죠? 마우스 Y는 마우스에 눌린 위치죠. 거기에다가 스텝이랑 이런 걸 써주면 이걸 다 랜덤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랜덤한 어떤 리플들을 계속 그리는 거죠. 그래서 뭐 let 스텝을 랜덤 5에서 15 사이의 값으로 하고 스텝은 정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플로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벌도 이거는 뭐 플로어 할 필요는 없네요. 랜덤 20에서 80 정도까지 넉넉하게 랜덤 값을 하나 받아주고, 컬러는 여기 있는 걸 쓰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이것도 그냥 컬러 해가지고 랜덤, 랜덤한 컬러 값을 보이려면 맨 앞에 있는 게 25 R도 25에서 랜덤 값 컨트롤 C, G 랜덤 값, B도 랜덤 값으로 해주면 하고, 여기다가
스텝스 인터벌 컬러 이렇게 해주면 내가 클릭할 때마다 그 위치에다가 어떤 랜덤한 그런 걸 그 리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세이브를 해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함수를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고 그 만들 때는 그것들이 이렇게 변수들을 요 괄호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불러온다. 불러와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마우스 프레스라는 함수는 이벤트 함수로서 마우스가 눌렸을 때를 감지하는 그런 함수다. 이게 함수입니다.